자, 검단고 1학년.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김소월의 산유화를 배웠으니까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 푸는 시간은 다 있었죠. 그러면 자, 한번 푼 내용을 한번 같이 맞춰 봅시다. 여기 학습지의 내용은 그 정지용의 교과서 부분의 학습활동과 문제를 유사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한번 했던 거니까 이제 이번에는 산유화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합시다.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자, 바라보는 대상 뭘 보고 있나요? 보고 있는 거 뭐였죠? 산에서 그리고 꽃이 피고 지는 걸 봤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새도 봤고요. 그리고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거는 쉽게 했었죠. 산에 피는 꽃이 1년이었으면 이 연은 그 피어있는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었다고 했죠. 혼자서 피어 있는 꽃. 본문 보니까 여기 혼자서가 빠졌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3년은 어땠어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호라네. 그러니까 꽃이 좋아서 산에 사는 새가 있었다고 했고요. 마지막 그런 꽃이 이제 산에서 진다고 했죠. 위시의 꽃을 존재로 바꾸어 시의 내용을 다시 이해해 봅시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원래 보이는 대로라면 1년은 아까 꽃이 피고 그 다음 그게 혼자서 피어 있고 그 옆에 그 꽃을 좋아하는 작은 새가 있었고 그런 꽃이 진다라고 해서 꽃이 피고 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시 같지만 지금 이 꽃을 존재로 바꾸어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모든 존재는 피었어요. 즉 탄생해요. 시작돼요. 생성돼요. 모든 존재가 이렇게 시작이 됐어. 그런 모든 존재는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각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지내는 거죠. 존재가 혼자 지낸다는 건 혼자서밖에 알 수 없는 고독이 있다는 거죠. 존재의 고독, 혼자 지내는 유일무이한 상황이라면 물론 존재들은 살면서 이렇게 고독하고 혼자서밖에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존재들도 있다는 거죠. 다른 존재들도 함께 그 산에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각각의 존재들은 혼자서 지내기도 고독하기도 하고 서로 함께 지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모든 존재란 과정이 어쨌든 결국에는 모두가 똑같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마감, 존재, 생성, 마감, 어쨌든 끝을 맞게 된다는 거죠. 결국 모든 존재라는 건 태어나고 시작되고 그 홀로됨 또는 함께 있음의 과정을 지나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사라지는 이 존재의 시작과 끝이라는 이것은 결국엔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의 어떤 본질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철학적으로 겉으로는 꽃의 시작과 끝, 피어났다가 지는 과정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글을 통해서 모든 자연이 갖는 존재라는 것이 갖는 그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이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면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잘 드러내는 형식을 찾자고 했어요. 그 첫 번째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뭐 있나요? 바로 눈에 보이는 거. 그쵸? 종결어미 네가 반복되고 있죠. 종결어미 네가 반복되고 또 어떤 반복이 있어요? 꽃이 피네 또 반복되고 또 꽃 지네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동일한 표현의 반복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그렇죠. 1년과 4년이 서로 피고 진다는 부분만 다르고 서로
동일하게 배치되어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죠. 수미상관을 이루는 율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뭐 있나요? 가볼까요? 본문을 보면 자, 음보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여러분 음보란 이 보가 걸음 보자예요. 몇 걸음, 우리 삼보 앞으로 할 때 그 걸음 보자거든요. 그러면 걸음은 보폭이 짧은 사람도 있고 보폭이 넓은 사람도 있죠. 이것도 한 걸음, 이것도 한 걸음이에요. 음보라는 건 여러분 글자 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덩어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세 걸음을 똑같이 걸어도 삼음보고 어떤 사람이 큰 보폭으로 걸어도 삼음보인 거죠. 그러니까 글자 수를 세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덩어리의 감각을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그러니까 지금 박자 감각을 느껴보면 몇 음보라고 했죠? 삼음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삼음보라면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하고 한 줄에다가 삼음보를 딴 넣을 것 같은데 이 시는 이렇게 쓰지 않고 같은 삼음보이지만 얘를 밑으로 내려서 2행에 걸쳐서 삼음보를 만들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한 행마다 한 박자씩 산에 피는 꽃은 여기는 3행에 걸쳐서 한 행에 한 박자. 여기는 또 한 행 다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여기는 한 행에 다 넣었어요. 즉 뭐 한 거예요? 삼음보는 삼음보인데 아주 고정적으로 한 행에 다 담는 게 아니라 여러 행마다 다르게 배치를 해서 그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지루한 삼음보가 아니라 변칙적인 변주를 주는 삼음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두 번째, 여러 행에 걸쳐 배치하여 변주를 주는 삼음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 시상 전개 방식 뭐라 그랬죠? 시가 1년에서 4년까지 전개되는 그 방식.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땠어요? 1년에서 피어있는 모습,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지내다가 주변에 누군가를 보기도 하지만 결국엔 지는 모습까지. 뭐죠? 시작과 끝, 즉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시인은 굳이 왜 이런 시간의 흐름을 시상 전개 방식으로 썼을까?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 그랬어요. 이 시의 내용 뭐였어요? 존재, 꽃으로 대변되는 존재가 태어났다가 탄생했다가 소멸이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순서로 어딨냐? 이 시도 1년에서 4년까지 시상 전개 방식이 시간의 순서대로 된 거죠.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조금 더 나아가면 꽃이라는 존재는 모두 다 소멸하고 사라진 것 같지만 결국 그 겨울을 보내고 나면 다시 탄생하죠. 결국에는 이 시는 그냥 끝! 소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해서 다시 탄생하는 존재의 순환, 존재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시 역시 마지막에 1년의 생성과 4년의 소멸을 배치해서 다시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과 4년이 수미상관으로 연결되고 2년과 3년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길이감을 보면 이렇게 2년은 길어지고 3년은 이렇게 다시 짧아지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은 내용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습지 내용이에요. 우리 잘 공부했는지 마지막으로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